안녕하세요. BCT 강사 야수지라고 합니다. 자, 1부분, 2부분 열심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3부분, 일단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3부분은요. 단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어떤 유형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들어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3부분은 안타깝게도 단어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언어가 비슷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1부분, 2부분 이거 좀 풀만한데? 하고 3부분에 오셔서 듣자마자 이거 끝났어. 나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 나 BCT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끝까지 관련된 단어를 많이 외워두시면요. 듣기에서도 관련된 단어들, 내가 외웠던 단어는 충분히 들리고 그 단어로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3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 역시 다양한 주제가 나올 건데요. 부동산, IT, 경제, 금융, 은행, 회사, 상품, 판매량, 판매 업적 등등등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요즘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IT 분야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IT 산업이 굉장히 급부상한 것처럼 BCT에서도 IT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동수단, 결제수단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제는 IT로 준비를 했는데 우선 3부분 볼게요. 이제는 3부분에서는 더 이상 AB식의 패턴의 대화가 나오지 않아요. 3부분은 뭔가 대화보다는 한 주제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읽듯이 혹은 내가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가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이런 식의 주제로 얘기하는 게 메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때 핵심은 한 문제당 약 3문제씩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15문제가 나오고 크게 5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에서 1번에 해당하는 단어가 튀어나오고요. 중간쯤 갔을 때 2번. 세 번째는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세 번째는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패턴이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을 두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단어가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내가 들린 단어들의 옆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한국어로 무슨 상황인지를 적어둬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어가 길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어두시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앞에 내용이 뭐였는지. 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IT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3문제예요. 자, 电话推广, 网络营销, 店铺促销, 连锁加盟.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사실 다 중요하긴 해요. 왜냐? 여기저기서 문법에서도 독해에서도 그렇고 듣기에서도 다른 2부분, 1부분에서도 들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다 단어를 못 외웠다고 가정하에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电话推广.推广은 널리 보편화시키도록 알리는 걸 推广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网络营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IT나 광고란에서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 단어라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단어에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店铺促销. 店铺는 우리가 한국어로 읽으면 점포잖아요. 말 그대로 가게 홍보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连锁는 가맹, 프랜차이즈.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连锁店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가맹점 요게 한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떤 방식, 마케팅에 해당하는 방식이 1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본문을 저희가 아직 스크립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유추를 하자면 1번에는 뭔가 마케팅 수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2번 볼게요.
代言 电视广告 代言은 그 브랜드 모델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TV 광고 모델 이런 거 할 때 代言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TV 광고 모델이네요. 그 다음에 接受媒体采访. 자, 采访이라는 단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인터뷰죠. 그 다음에 共同创业 창업하는 걸 같이 한대요.产品 使用感想 使用 사용 제품. 자, 그러면 이건 역시도 약간 요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뭔가 인터뷰, 매체 인터뷰를 하거나 TV 광고를 하거나 뭔가 제품의 사용감에 대해서 쓰거나 같이 창업을 하거나 이거 역시도 비슷한 요거 윗 내용과 비슷하게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销量上升 人员增加 股票升值 工厂扩建. 자,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늘었어요. 그 다음 股票升值 股票는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걸 얘기할 때 많이 쓰거든요. 주가가 올랐다라는 표현을 쓸 때 升值 이게 질이 가치잖아요. 공창, 공장이죠. 이 쿠어는 쿠어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뭔가 커지는 거예요. 확충되다, 확장되다 이런 단어 쓸 때 뭔가 건축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얘는 흐름상 뭔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서 그거에 결과물이 뭘까를 나타내는 구조일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흘러가는 느낌의 구조가 무슨 방법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별도적인 결과물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스크립트를 보면서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서 스크립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길죠. 자, 이게 지금 글로 보셔서 조금 편하시겠지만 듣기로 들었을 땐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인 단어를 귀를 쫑긋해서 들으신 다음에 걔와 관련된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자, 厨房用工具公司生产了一款洗碗机. 자, 주방 가구,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뭘 생산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그게 세척기예요. 그릇 세척기들. 근데 产品质量不错. 상품의 제품의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인가 봐요. 단公司实力有限. 근데 뭔가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销라는 단어가 들으면 판매랑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产品并不畅销.畅销는 왜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잘 팔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不销가 들렸다. 아, 그러면 제품이 판매가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 않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건 오케이. 그릇, 세척기. 자, 품질 굿. 실력 한계. 그래서 판매 안 돼요. 자, 그러면 구조상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뭔가 도입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新的营销策略. 자, 요 단어가 마케팅 수단, 마케팅 책략,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제정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 자,
在网上找了几十个有影响力的微博. 자, 웨이보. 중국 관련된 마케팅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SNS에서 우리는 SNS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웨이보. 즉, 중국식 트위터를 웨이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找了 웨이보. 有影响力的 웨이보. 영향력이 있는 트위터. 즉, 인플루언서겠죠. 굳이 따지자면 한국어의 표현에. 약간 영향력 있는 트위터 계정이나 트위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웨이보의 보어주가 결국에는 주인이거든요. 즉, 이 계정의 계정주겠죠. 주인을. 또是家庭主妇. 근데 봤더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모두 다 가정주부래요. 经常通过文字和图片. 자, 일반적으로 문자 혹은 사진으로 在网上分享. 자, 分享은 반드시 인터넷, IT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용어예요. 쉐어하다, 즉 공유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分享을 쓰기 때문에 SNS, 마케팅 이럴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자, 자신의 생활을 공유해요. 즉 블로거 같은 거죠. 자, 美食, 자, 맛있는 거, 제품 추천 이런 것들을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이 공통된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대요. 왜? 시인은 뭔가 유혹하고 매혹되게 돼서 그걸 좋아하게 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인이 들어왔다. 기본적으로 뒤에 좋은 얘기 나와요. 시인은. 자, 그랬더니, 자, 그러면, 자, 새로운 방법이 온라인 마케팅을 찾는 거였네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뭘 했죠? SNS에서 있는 유명한 블로거들, 인플루언서들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 우리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찾았어요. 그 사람이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는 뭔가 문자나 그림으로 내 생활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매력도를 높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가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회사는 이러한 가정주부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여자분들한테 이 그릇 세척기, 식기세척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产品的使用后的感想. 이거 저희 아까 제 문제에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제품의 사용감이 어땠는지를 적으라고 한 거예요. 发到网上. 자, 이 파 같은 경우도 IT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이메일 올으면 이메일 보내다. 문자 오면 문자 보내다. 그 다음에 发到网上 하면은 포스팅하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IT 용어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어요. 이걸 기회 삼아 아주 좋은 영향을 확대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지혜구가 나왔다. 사실 앞에서 임의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부따오 이거 위에 한 달이 안 됐는데 시완지 식기세척기는 就卖出几千台 몇천 대가 팔렸대요. 사실 이 회사는 도루 같은 경우는 자본이나 뭔가 투자를 할 때 도루를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고작 몇 대의 제품만 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효과는 几十万元做的广告还要好. 몇십만 원, 여기서의 원어는 중국 돈입니다. 그 돈을 써서 들인 광고보다 효과가 좋았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이 방법은 뭐였어요? 사용감을 기록하는 거였죠. 사용감 기록.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충 내용의 흐름이 머릿속에 잡히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충 답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为了打开市场公司制定了什么策略? 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사가 뭘 했죠? 아까 제가 디엔화, 우리 디엔화 나오지도 않았어요. 디엔프, 뭔가 점포, 가게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판매 행사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가맹점 안 나왔죠. 우리 블로거, 웨이보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웨이보어는 왕로어라고 연관이 있죠. 왜? 인터넷에서 일어되는 거니까. 잉시어는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삐겠네요. 자, 두 번째. 公司请这些家庭主妇做什么? 자, 여기서의 칭은 요청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회사가 이러한 가정주부들한테 뭘 요청했어요? 아까 그 식기세척기를 몇천 대 그 사람들한테 보낸 후에 그 사람들이 직접 어땠는지 사용을 해보고 그거에 감상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쓰다. 제품의 사용감. 요거밖에 없겠네요. D. 자, 그 다음에 公司做法产生了什么效果? 자, 맞아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고 몇십만 원을 들인 중국 돈 몇십만 원을 들인 광고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 한 달이 안 돼서 몇천 대가 나갔다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정답 B네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인다. 자, B. 2번 정답 D. 3번 정답 A. 요렇게 해서 3부분의 경우는요. 뭔가 내가 전반적으로 다 알아듣는다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단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문제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문제 세 문제가 어떤 식의 배열들 A, B, C, D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약간 이런 대화 혹은 이런 주제들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훨씬 더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제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모든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 단어들만 내가 눈여겨봐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3부분은 단어를 외워두시되요. 각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외우신 후에 그게 들리는 대로 거기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옆에다 필기를 해두시고 찾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판매, 인터넷 혹은 홍보와 관련된 게 나오면 다 질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 어땠는지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자꾸 보시다 보면 어떤 유형의 어떤 질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부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어, 제가 적어드린 단어만도 충분히 열심히 외워두시면 그래도 문제 3부분 하실 때 그래도 내가 외웠던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3부분 듣기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듣기 고득점 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